운동 후 배가 많이 고팠던 듯 허겁지겁 짜장면과 짬뽕을 먹는데요. 면이 식을 새도 없이 빠르게 식사를 하는 휴학생. 짜장면과 짬뽕을 번갈아 가며 참 맛있게도 먹습니다. 이렇게 먹어야 배가 불러요. 맛있는 걸 어떻게 줄여? 안녕 희미야. 어머 얘 좀 봐, 얘 좀 봐. 야 소평아 빨리 와봐봐. 얘 뭐 하니? 아니 오늘 무슨 신음 소리가 나냐? 무슨 짓이야? 야 아침부터 어제 방댕이를 흔들고 있어. 이게 뭐야? 너무 재밌지 않니? 운동돼. 하나, 둘. 자자. 지친 것 같은데 좀 쉬어. 지쳤어. 야 아 이게 뭐야 우리 지친 것 같아. 공부해야지. 너는 석정아. 아니 근데 이걸 왜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뭐야? 석정아 너는 아침부터 대포는 왜 들고 오니? 어? 아니 가잖아, 너무 저. 피곤해 요새.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아우 아침부터 춤추고 난리야 난리. 나 정말 학교고 뭐고 이제 난 너무 피곤해. 아우 진짜 너무 피곤해. 운동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쑤시고 피곤하고. 정신 사나워 정말. 수고 오셨다. 야 일어나. 우리 전학생이랑 같이 왔어요. 일어나세요. 일어나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아니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전학생을 데리고 왔는데 이런 모습을 보이면 어떡해요? 아니 왜요? 자유롭고 좋잖아요, 선생님. 너무 자유로웠네요. 전학생 다들 아시죠? 네. 자기소개 먼저 한번 해주세요. 나는 오늘 장숙으로 전학 온 원미연이라고 해. 반가워. 1990년대 가요계를 휩쓴 원조 발라더. 매력적인 외모에 허스키한 보이스로 대중들을 사로잡은 그녀 원미연. 늘 활력이 넘치는 그녀가 장수고를 찾은 이유는? 근데 미연이 너는 왜 우리 학교 왜 왔어? 내가 요즘에 고민이 되는 것들이 하나 딱 있거든. 근데 내가 오늘 혜미를 보면서 오길 잘했다. 진짜? 오, 왜? 왠지 나랑 체형이 비슷할 것 같은. 너무 반가워. 고마워. 우리 복부 비만 형이야. 고마워. 우리 복부 비만 형이야. 아니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미연이가 10년 전에는 반쪽이었어. 아 진짜. 진짜로. 내가 뭐 왕년에는 지금은 이제 말 못하지만 옛날에는 이제 뭐 미녀 가수 뭐 이런 거에도 미녀 가수였었어? 잠깐, 아주 잠깐 20대 때 20대 때 미녀 가수였다고요? 굳이 기억 안 해도 돼. 기억이 안 나는 거지? 아니 그게 미녀 가수라는 게 건강 미녀 가수. 아. 알지? 이게 나이가 먹으면은 조금 통장에 돈이 쌓여야 되는데 통장에 돈이 안 쌓이고 내 요 주변에 복부에 이렇게 쌓이기 시작하는데 그럼 너는 다이어트 안 해봤어? 해봤지. 근데 살짝 1년 안에 요요가 오더라고요. 빠지긴 하는데 네. 유지가 힘들어. 다시 그냥 오는 원상태까지 그대로 더 플러스 안 되고 다시 11kg 뺀 게 오는 데는 1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속에서 신물이 올라오거나 산책을 할 때 숨이 차고 무릎에 통증이 생긴다면 누워만 있어도 허리 통증이 심하고 저림 증상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면 이것이 당신의 건강을 노리고 있을 수도 있다. 중년 여성들의 최대의 적, 모든 질병의 원인. 복부 비만이 당신의 건강을 위협한다. 오늘의 주제는 일반 다이어트가 아니라 이 중년들의 적, 복부 비만과의 전쟁인 거거든요. 복부 비만과의 전쟁인 거거든요. 우리 미연 학생은 또 다이어트 경험이 아까 굉장히 많다고 하셨는데 어떤 노하우 있을까요? 나는 일단 좀 음식을 몇 개 먹어요. 모든 음식이 고춧가루가 예를 들어서 된장찌개를 끓일 때도 고춧가루를 넣고 시금치국을 그다음에 콩나물을 무칠 때도 고춧가루 팍 호박을 새우젓에다가 이렇게 볶을 때도 고춧가루 팍 캡사이신은 이 신진대사를 굉장히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막 발환작용도 좋게 하고 체온도 좀 올라가게 하니까 체지방 연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후추나 강황같이 좀 알싸한 매운맛을 내는 조미료나 향신료들 있죠. 이런 것들이 좀 대부분은 몸을 따뜻하게 이렇게 열을 발산시키는 데 도움을 줘서 체지방 연소를 도와주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입맛을 돌게 한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단순히 매운맛만 즐기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은 막 매운 음식 하면 떠오르는 거, 막 낙지볶음이나 매운 갈비찜 이런 게
맵기만 한 게 아니고 짜고 단맛을 같이 넣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소금같이 짠 게 들어가 버리면 나트륨 과다가 되면서 계속 다른 음식들이 당기게 되고 물도 많이 먹게 되고 몸도 붓고. 맞아. 그러니까 다이어트는 물론이고 건강도 해칠 수 있거든요. 근데 미연 학생처럼 매운 음식을 어떻게 보면 소금이나 이런 다른 향신료 대신 고춧가루를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상에서 오히려 다른 조미료 쓰는 걸 좀 줄이고 캡사이신의 농도를 높이면 되게 효과적으로 다이어트를 할 수 있어요. 어머, 나 그럼 잘하고 있다는 얘기네. 사실 우리 앞서서 주제 영상에서도 보고 왔지만 복부 비만이 단순히 그냥 이렇게 체형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질병의 씨앗이라고 나왔잖아요. 네. 실제로 비만, 특히나 복부 비만은 노화를 촉진시키거든요. 아니 보통 살찐 분들 보면 주름이 없어요. 맞아요. 그냥 살이 쫙 펴져가지고 얼굴도 주름 하나 없고. 포동포동하고 그러면. 우리 석정이 같은 경우도 살 빠졌을 때는 주름이 좀 있었거든요. 맞아. 근데 오늘 좀 약간 붓기가 있는 듯한 얼굴이 또 통통하니 좋았거든요. 근데 보긴 좋아. 굉장히 보기 라면 좋아. 먹었거든. 아. 보기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몸 속에서는 오히려 더 빨리 노화를 촉진시키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비만이라는 게 뭐 혈관은 물론이고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가 세포잖아요. 이 세포 단위까지도 빠르게 노화를 시킨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비만하신 분들은 특히나 노화와 관련된 질환들을 더 조심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같이 오더라고요. 같이 오죠. 살이 찌면서. 네. 그래서 고지혈증이 있는 건가? 고지혈? 진짜? 내가 고지혈증이 왔어. 약 먹고 있어? 약 먹고 있어. 아니 그럴 몸이 아니잖아요. 어? 갑자기 여기서 뒷목이 딱 당겨지는 게 이게 고혈압, 이러다 고혈압으로 가는 건 아니죠? 근데 실제로 이 복부 비만이 동반된 성인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일단 고혈압 위험도 2배 높아요. 100% 더 높다는 거니까 이건 차이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비만은 만병의 근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부 비만인 경우는 물론 피하 지방이 많아서 생기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속에 있는 내장 지방이 많아서 생기는 비만의 형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혈관으로 이렇게 많이 발달해 있는 내장 지방은 혈액 속으로 지방산도 많이 흘려보내게 되고요. 그러니까 혈중 콜레스테롤 대사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지방만 내뿜는 게 아니라 염증 물질을 또 같이 내뿜어요. 이 염증성 물질은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전신 어느 곳에도 번질 수가 있고요. 일단은 혈관을 타고 다닐 때에도 혈관을 망가뜨리게 되겠죠. 그래서 혈관 질환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고 이렇게 혈관에 염증이 붙어버리면 얘를 치료하겠다고 다른 애들이 막 달라붙으면서 혈관이 점점 딱딱해지는 동맥경화가 동반이 되고 그로 인해서 고혈압까지 올 수가 있어요. 어떡해. 아니, 그럼 거기서 여기서 지금 고지혈 앓고 있는 사람 나밖에 없어? 아니 근데 그게 나도 조금 그 기운이 있을 수 있어. 왜냐하면 검사만 하면 우리 나오는데 아무도 없어? 부모님들이 약간 아, 유전적으로. 그게 유전적인 게 있잖아. 지금 딱 요것만 들어도 일단 복부 비만이 질병의 씨앗으로서 여러 가지 질병에 뻗치는 것들을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모든 이런 질병들은 뭐 누구에게나 다 위험하겠지만 특히나 이 복부 비만은 저는 중년 남성보다는 중년 여성분들에게 더 주의하라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여성들이 더 위험해요? 왜요? 앞서서도 설명을 제가 잠깐 드렸는데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허리둘레가 2인치 정도 늘어날 때마다 유방암의 발병 확률이 최대 77%까지 증가를 한다고요. 77%요? 와. 중년 여성분들이 굉장히 걱정하시는 암이 원래 유방암이잖아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비만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만나볼 휴학생 같은 경우도요. 비만 때문에 되게 다양한 질환을 겪고 또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거든요. 어떤 사연일지 함께 만나볼게요. 갑작스럽게 불어난 살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휴학생을 만나러 왔습니다. 저기 관절이 아파서 그러시네. 안녕하세요. 갑자기 살이 많이 쪄서 고민인 63세 윤순자입니다. 아, 뱃살이 갑자기 많이 갑자기 찌셨나 보다. 찌셨구나. 산책하는 곳조차 버거워 보이는 그녀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사실 휴학생의 겉모습만 보면 비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머. 어머, 어떻게 하면 좋아? 어머, 어떡해. 아이고. 비만이라기엔 작은 체구의 휴학생. 그런데 그녀의 복부는 마치 풍선처럼 부풀어 한눈에 보기에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진짜 많이 찌셨네. 앞으로 많이 나오셨구나. 젊었을 때는 날씬했어요. 날씬해가지고 몸무게도 그때 34였나?
허리도 한 23에서 4 왔다 갔다 했어요. 어머. 과거 날씬한 몸을 자랑했던 그녀. 하지만 출산 후 육아에 매진하다 보니 점점 살이 찌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출산 이후로 더 그렇게 되셨구나. 관리를 못 하신 거죠. 다이어트도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잘. 그렇다면 그녀의 현재 상태는 어떨까요? 체중을 재보니 약 65kg이 나왔습니다. 얼마 안 나가시네. 그니까. 하지만 휴학생의 키는 148cm로 아담한 체구였습니다. 아, 키가 아, 있으세요. 키가. 작으시다. 이번에는 허리둘레를 한번 재봤는데요. 무려 36인치였습니다. 36인치. 지금 36인치면 의학적으로 봤을 때 복부 비만이신 거거든요. 선생님, 복부 비만하면 몇 인치부터 우리가 보통 복부 비만이라고 해요? 이 남성, 여성 기준이 좀 다른데요. 네. 여성 같은 경우는 85cm, 그러니까 한 34인치 이상일 때 복부 비만으로 보고 남성은 90cm, 한 36인치 정도 넘어갔을 때 복부 비만이라고 봐요. 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년 여성 10명 중에 3명이 복부 비만이래요. 특히나 하루에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굉장히 기신 분들, 이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5시간 이상인 중년 여성들은 복부 비만일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1.5배래요. 그럼 선생님, 집에서도 그냥 서서라도 왔다 갔다 하면 좀 덜해요? 그게 제일 좋긴 해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앉아 있는 시간 가만히 일 안 하고 이럴 때만 서 있는 건 의미가 없어요. 평소에 생활 습관으로 들이셔야죠. 아, 그래도 우리 몇 시간씩 녹화도 이렇게 서서 앉아. 들어봐. 제발 좀. 빨리 앉아 얼른. 자, 맞아 볼게요.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골다분증, 관절도 안 좋고 디스크도 생겼고. 마디마디가 안 아프신 데가 없겠네. 그게 서러운 거야. 그렇지. 둘째 낳고 난간 수술을 받았어요. 그 수술을 하게 되면 살찌는 사람이 있고 이게 마르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살쪘어요. 진짜. 심지어는 자궁에 큰 혹까지 생겼었다고 하는데요. 자궁에? 근종이나 뭐 이런 것들. 선생님, 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살이 찌면은 자궁 근종의 크기도 커질 수 있다. 뭐 그런 얘기 저 들은 적 있어요. 그게 지방이 우리가 단순히 그냥 에너지를 저장해서 가지고 있는 뭔가 저장 창고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지방은 일종의 내분비 기관이라고 봐요. 호르몬을 내뿜을 수 있어요. 특히 에스트로겐. 그래서 에스트로겐. 네, 지방이 너무 많으면 비만으로 인해서 지방이 증가를 하면 여성 호르몬의 수치도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체내 여성 호르몬과 관련 있는 암들이나 아까 유방암 설명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궁근종도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이 여성 호르몬 불균형이 심해지다 보니까 관련돼 있는 질환들을 악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살이 찐 후 가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살 좀 빼라. 그러면서 아마 어떻게든 잘 뺐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살 빼자는데 그러면 절대 괜찮아, 괜찮아. 나만 좋으면 괜찮으니까 내비둬. 그래서 더 안 빼셨구나. 그런 말도 없고 괜찮다고 자꾸 그러니까 남편 이야기를 하다 갑자기 눈물이 터진 휴학생.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어머. 정신적으로 남편에게 많은 의지를 했다는 휴학생. 저희 남편이 재작년에 사별했어요. 아이고. 근데 치매가 4급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양원 갔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진 볼 때마다 못해준 것만 생각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가정적인 남자였어요. 아유, 사랑하시네. 진짜. 치매가 일찍 오셨네. 잘 갔어? 거기 좋아? 은미랑 구성근이랑 시집장가 보내고 갈게. 내가 얘기했지? 간다고 보내고. 엄마의 마음. 시집장가 보내고 간다는 얘기가 와.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나는 아련한 추억. 결국 먼저 떠난 남편 생각에 눈물을 보이고 맙니다. 인생은 고달파. 기분도 전환할 겸 산책을 나온 휴학생.
그리고 강아지 산책 겸 해서 이렇게 운동하시니까 좋겠다. 다행이다. 다행히 표정이 밝아진 모습인데요. 잠깐 있어. 운동을 하려는 듯 줄넘기를 꺼내는 휴학생. 저 관절에 무리 가는데. 왜냐면 상체 몸무게가 또 있다 맞아. 보니까 관절에 무리가 오지. 갑자기 찐 살 때문에 줄넘기도 쉽지 않습니다. 진짜 여기까지 너무 아파. 여기가 되게 아프네. 아, 저건 안 했으면 좋겠다. 가만 있어. 어지러워. 엄마 이거 운동할게. 줄넘기 2개 하셨는데 지금. 힘드신 거예요, 지금. 줄넘기는 포기한 채 팔을 돌리는 운동에 열심인 휴학생인데요. 뱃살 좀 빼려고 줄넘기를 했는데요. 도저히 무릎도 너무 아프고 도저히 못하겠어요.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는 몸에 결국 그녀가 할 수 있는 운동은 이런 운동들 뿐입니다. 뭐야? 운동 후 바로 과자를 먹는 휴학생. 이러면 운동 효과가 있을까요? 당뇨가 있어서 운동하다 보면 당이 떨어져요. 저혈당으로. 그러다가 이제 약을 이렇게 꾸준히 먹은 거예요. 14년도부터. 의사가 화를 냈어. 430이 나왔어요. 웬일이야. 사실 이 복부비만 있는 사람들은 당뇨 발병 확률도 높거든요. 일반인들보다 복부비만 있으신 분들이 한 2.1배 정도 더 높다고 해요. 어느덧 찾아온 식사 시간. 익숙한 벨소리가 들리고 그녀의 손에 들린 배달 음식. 뭘 시켜 드셨을까? 와, 딱 보니까 먹는 건 또 좋아하시네. 무려 2그릇이나 시킨 휴학생. 설마 이걸 다 먹는 건가요? 짜장! 2인분이야. 나는 면을 좋아해서 짜장 먹을까 짬뽕 먹을까 고민 안 하고 2개 다 시켜버려요. 화통하셔. 반반은 안 시키시잖아. 근데 저걸 다 드신다고? 운동 후 배가 많이 고팠던 듯 허겁지겁 짜장면과 짬뽕을 먹는데요. 면이 식을 새도 없이 빠르게 식사를 하는 휴학생. 짜장면과 짬뽕을 번갈아가며 참 맛있게도 먹습니다. 이렇게 먹어야 배가 불러요. 맛있는 걸 어떻게 줄여? 저거 다 드셨어? 밀가루가 맛있기는 한데 대표적인 탄수화물이고 특히나 단당류로 분해가 잘 되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밀가루를 많이 먹게 되면 우리 몸의 혈당 조절 시스템이 망가진다고 보셔야 돼요. 혈액 중에 너무 과다하게 이렇게 혈당이 확 올라가게 되면 인슐린도 너무 과다하게 나오게 되고 인슐린이 과다하게 나오면 이 혈당은 또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고 몸에서는 또 금방 저혈당이 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상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당뇨가 생기는 건 물론이고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각종 성인병을 같이 안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비만은 그냥 성인병의 씨앗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아니 드시는 음식들이 다 그런 것만 드세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저는 그나마 다행인 게 밀가루를 안 먹어요. 아 정말? 그거 뭘로 쪘어? 대신 쌀. 밥을 너무 좋아하는구나. 밥을 좋아해. 흰 쌀이랑 흰 밀가루는 거의 비슷하다고. 아니 그러면 보셔야 선생님 돼요. 말씀을 들으면 밀가루를 많이 먹는 이 외국인들은 그러면 이렇게 당뇨에 걸릴 그런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건가요? 서구인들이 그 췌장의 사이즈 자체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 커요. 타고나기를. 그래서 좀 더 혈당 조절에 유리한 게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종별로의 차이도 좀 있기는 하죠. 네. 단순히 식습관 하나만 영향이 있는 건 아니고 문제는 췌장의 사이즈가 작은 우리가 이 서구의 식습관을 그대로 차용했을 때 우리한테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거하게 식사를 마친 후 휴식을 취하는 휴학생. 소파에 앉아 TV를 시청 중인데 어딘가 불편한 모습입니다. 배를 어루만지며 안절부절 못하는데요. 결국 화장실로 향한 휴학생. 근데 지금 소화가 안 되시나 보다.
소화가 안 되시는 거야. 먹고 나서 안 좋아. 그래. 먹을 때는 좋지. 맞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다시 모습을 드러낸 휴학생. 화장실 갔다 와도 신통치가 않아요. 배가 아프고 몇 년 전에는 용종 12 뛰고 나서부터 영 안 좋아요. 12개 뛴 데에서 암을 가는 거 5개 있었고요. 대번도 시원하게 저게 안 나오고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 아유, 어떡해. 사실 대장 내시경을 하면 용종이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용종이 점막에 생긴 혹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나이 들면 피부에 왜 점이 늘어나듯이 어느 정도 점막도 일을 많이 했으니까 이렇게 늘어나서 혹처럼 생길 수 있죠. 문제는 얘를 떼어내서 생검을 했을 때 조직학적으로 어떤 혹인가를 봐야 돼요. 대부분 뭐 과증식성이나 콜레스테롤성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선종성 용종 같은 경우는 암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큰 아이들이거든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비만인 사람들이 이 대장의 선종성 용종 위험성도 더 높다고 합니다. 이게 비만한 사람의 경우에는 1.43배. 그러니까 43% 정도 선종성 용종의 가능성이 더 높은 거고요. 특히 복부 비만일 경우도 42% 정도 더 높다고 해요. 특히 비만하신 분들 대장 내시경 검사도 주기적으로 꼭 받으셔야겠죠. 휴학생이 앞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뱃살 좀 빠지고 좀 살 좀 빠져가지고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배가 나와서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런 것 같아. 남은 인생 살 좀 빼고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자, 우리 휴학생 일상 보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너무 많은 지금 질병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다이어트를 제대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좀 성공하는 예, 예, 다이어트를. 좀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을 좀 줄이시고 좀 더 좀 식이섬유가 맞는다든가 포만감이 있으면 몸에 좋은 걸 좀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우리 휴학생의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장내 환경을 굉장히 안 좋게 만들 수밖에 없는 습관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복부 비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먹고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내 환경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 아셨어요? 그렇죠. 얘기 많이 들었죠. 그렇지. 환경이 중요해. 우리도 자랄 때 보면. 우리 장내에는 미생물, 이 세균이 살고 있거든요. 몇 마리나 살고 있을까요? 100억 마리? 에이, 100억? 너무 작아? 선생님, 100조입니다. 오, 역시 우리 반장이죠. 우리 장에는 100조마리 정도 되는 정말 어마어마한 수의 장내 세균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게 우리 뱃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세균들이 다 내 몸에 도움이 되진 않겠죠.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유익균도 있지만 우리 몸에 악영향을 끼치는 유해균도 같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얘네들은 장내 세균 중에서도 내 몸에 있는 지방과 좀 관련이 있는 애들이에요. 얘 보면 좀 길쭉길쭉하니 날씬하게 생겼죠? 네. 얘는 우리의 날씬한 몸을 유지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유익균의 사진이에요. 지금 유익균 같은 경우는 장 기능도 향상시켜주고 특히나 지방 분해도 도와주고 신진대사를 좀 원활하게 해주거든요. 자, 반대로 유해균은 좀 동글동글하죠? 네. 뭔가 둥글둥글하니 좀 지방세포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점점 커질 것만 같아요. 얘는 당의 발효도 좀 증가를 시키고요. 또 지방산도 잘 생성을 해내는 균이고 내 몸에서 대사를 늦춰줘요.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영양분을 몸에 잘 축적시켜서 살이 좀 더 찔 수 있도록 만드는 나쁜 비만균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여기 있는 병이 우리 장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옆에 준비한 풍선이 장에서부터 쭉 영양분을 받아서 이어지는 우리의 복부예요. 일단 유익균이 많은 장이에요. 그러면 자, 복부랑 연결을 딱 시켰을 때 뭔가 음식이 막 먹었어도 가스가 안 나와요? 장에서 잘 소화가 되고 잘 반응이 있으니까 배는 별로 영향이 없죠. 복부가 막 부풀어 오르거나 복부가 차오르지 않아요. 큰 변화가 없어요. 네. 그런데 반대로 우리 몸에 유익균보다 유해균이 더 많다. 그러면 똑같이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 복부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볼게요. 오, 가스 차는 거 봐. 배가 갑자기 막 붕붕붕. 사실 그냥 가스만 차는 거면 모르겠는데 지방이 막 차면서 이렇게 부풀어 오를 수도 있겠죠.
이 유해균이라고 하는 게 지방의 대사와 흡수율을 높여서 지방세포를 크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지방이 체내 축적이 더 잘 되도록 활성화시켜주는 역할도 해요. 결국은 얘네들이 내 복부에 이렇게 지방의 형태로 쌓일 수가 있다는 거죠. 내 뱃속에 해균이가 있나 봐. 이균이가 아니라 해균이었나 봐, 요새. 건강하게 살기 위해 꼭 필요한 다이어트. 식이요법으로도 가능할까? 16시간 금식하고 8시간 동안 식사하는 간헐적 단식. 탄수화물을 줄이고 지방 섭취를 늘리는 저탄고지 식단.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오늘 토론 주제는요. 올바른 복부 비만 다이어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한창 유행하는 다이어트 방법들을 좀 토론 이 내용으로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요. 일단 간헐적 단식이라는 건 말 그대로 중간에 한 번씩 단식 기간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일정 시간 동안의 공복을 유지한다는 건데 이 간헐적 단식은 시간 단위로 하기도 하고 일 단위로 하기도 하고 요일 단위로 하기도 해요. 이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하루가 24시간이니까 네. 이 중에 16시간을 단식, 금식을 하고 8시간 동안 먹는 게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저탄고지, 이건 이제 줄임말이라고 볼 수 있죠. 탄수화물은 줄이고 지방은 높이고 탄수화물 섭취량을 일일 섭취량의 한 10% 이내로 확 제한을 하는 방법이에요. 대신에 부족한 칼로리는 지방의 섭취를 70% 정도 올리면서 토탈 밸런스를 맞추는 시기죠. 탄수화물을 안 먹을래도 안 먹을 수가 없을걸? 그렇다 보니까 10% 정도는 이제 허용을 해주죠. 하지만 이 간헐적 단식은 뭘 먹든 상관없잖아요. 메뉴에는 그치. 크게 제한을 두지 시간, 않는 시간이나 방식이에요. 뭐 이런 거. 자, 선택 한번 해볼까요? 나오셔서. 저는 이 토론 시간 때마다 혜미 학생의 의견이 너무 궁금해요.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저는 의견이 없잖아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 말 맞으면 저 말이 또 맞고 뭐 그래서 저는 그래도 오늘은 굉장히 좀 자신감이 넘칩니다. 제가 그래도 수년간 해왔던 간헐적 단식이라고 아, 진짜? 안 믿었겠지만 진짜로? 네, 노력을 많이 했던 게 간헐적 단식이고 고탄고지는 제가 용납이 안 됩니다. 저탄입니까? 고탄을 원합니다. 저탄이라서 제가 싫다고요. 간헐적 단식은 뭐든지 마음껏 먹을 수가 있는 시간이 저한테 있다는 거. 그거에 저는 힘을 얻고 있습니다. 나는 왜요? 이걸 믿지를 않아. 야식을 안 할 리가 없는 생활을 하고 있잖아. 전 정말 야식합니다, 사실은. 몇 년 전에. 아니, 며칠 전에 나랑 밤에 밥 먹었는데. 아니, 먹는 시간을 밑으로 하고 그만큼 낮에 굶으면 되긴 바로 하죠. 그겁니다. 시간대 조정은 내 맘대로. 그래, 꼭 6시 아니어도 되는 거지. 네, 그 다음날 12시까지는 안 먹습니다. 그렇죠. 배가 불러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진짜 힘든 방식을 택한 것 같아. 왜냐면 혜미는 늦게까지 잠을 안 자고 막 일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 사실 굉장히 딸릴 거란 말이에요. 에너지가.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도 비슷해요. 약간 새벽 3시? 맞아. 4시 정도에 자는데 그러면 중간에 잠깐 좀 쉬어주면서 낭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간헐적 단식을 하면 우리가 보통 16시간 하면 되게 긴 것 같잖아.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제 저녁에 6시에 이제 저녁을 먹었다? 그러면 뭐 TV 볼 거 보고 뭐 이제 밤 12시에 자도 아침에 내가 한 8시쯤 일어나서 대충 아점을 먹다 10시 먹으면 16시간인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16시간 동안 내가 어떻게 굶어. 너는 외롭지 않아서 그래. 난 항상 허기져. 난 원래 어렸을 때부터 숟가락을 딱 놓는 순간부터는 그 다음 식사 시간까지는 크지 않으시네요. 뭘 먹을 생각이 잘 안 나는 같이 거야. 일이 아침에 일찍 나오는 날, 뭐 녹화가 뭐 어떻게 돼? 맞아. 지방을 떠난다. 이런 날은 아침에 밥을 안 먹고 일을 할 수가 없어. 가는 동안 밥량을 그나마 난 줄이면서 이렇게 나도 그 공복기를 한번 가져보려고 했어. 근데 이 사람이 정신 상태가 안 좋아지더라고. 네, 탄수화물만 공복이 길어지니까. 줄이고 그래도 먹는 그렇죠. 시간까지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배고프면 우리는 안 되는 안 돼, 사람들인 안 거야. 돼,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 이 복부 지방이나 이런 걸 좀 관리를 통제를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난 배고픈 건 절대 못 해요. 그러면 우리는 먹어야 된다. 먹는 걸로 할 수밖에 없어. 안 먹는 걸로 하는 게 아니라, 그지? 근데 탄수화물은 줄일 수 있어. 그렇지. 밥량을
난 주걱을 바꿨어. 밥 공기랑. 밥량을 내 의지대로 잘 안 바꿔지니까 밥 공기를 작은 걸로 바꾸고 밥 주걱도 펐을 때 작게 풀려고. 배가 안 고프면서 남한테 짜증 안 내면서 막 지키려고 안달복달하면서 막 저기 이 막 유혹의 나락에 막 빠졌다 말았다 이런 정서적 불안정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탄수화물만 좀 조심하면 다른 걸 먹으면 그렇게까지 문제가 생기지는 않거든. 탄수화물은 거짓말하지 않아. 작게 먹어 그러니까 되게 움직이는 그게 만큼. 중요하다니까. 네 방식이 맞을 수 있어. 근데 그게 나는 시간대를 두고 안 해도 일단 밥량이나 이런 거 우리가 탄수화물만 줄여줘도 나는 몸무게 충분히 자, 빠진다고 내가 생각해. 얘기할게. 저탄고지는 요요 현상이 분명 그래, 온다는 그래. 그게 확연히 문제야. 드러났어. 본인이 입증하셨습니다. 몸무게가 지금이나 예전에 30년 전 똑같아요. 똑같아. 그 대신 단식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16시간이 됐든 10시간이 됐든 그 자기와의 약속만 된다면 나는 간헐적 단식을 의지의 문제라고 나는 생각해. 내가 내 자신하고 하고 있는 약속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약속까지는 안 하고. 의지의 문제야. 제발 좀 약속 좀 해. 그리고 야 일주일에 한 번 그 한 잔 할 때도 나는 저탄고지로 해. 아우, 잘났어. 양쪽이 오늘 모처럼 굉장히 팽팽했어요. 이제 주제랑 잘 맞지 않아서 그렇지 아주 팽팽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복부 비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복부 비만은 또 장내 건강과도 밀접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탄고지를 너무 극단적으로 하는 건 장 건강에는 크게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특히 유산균이 좋아하는 먹이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이제 탄수화물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단당류. 그 다음에는 지방도 같이 쓰게 되죠. 그러니까 지방을 많이 먹었을 때는 유해균도 먹이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많이 늘리고 그래서 좀 속도 불편하고 가스도 많이 차고 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에 생길 수가 있거든요. 간헐적 단식은 디톡스에도 좋고 장내 환경 개선에도 굉장히 좋다는 얘기죠. 도움이 좀 될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얘기하신 것처럼 간헐적 단식 같은 경우는 유익균의 개수를 좀 늘려서 장내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다만 이제 16시간 동안 금식을 하는 경우에는 간헐적 단식이라고 아무거나 그 시간에 막 먹는 것보다는 그래도 첫 끼니는 뭐 그릭 요거트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채소나 이런 것들로 좀 장이 놀라지 않도록 해주고 칼로리는 무조건 그래도 제한은 해줘야 돼요. 네. 그 정도 주의사항만 하면 둘 다 좋으실 것 같아요. 정답은 없어요. 본인한테 맞는 방법으로 다만 무리하지 않는 현명한 다이어트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년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는 우등생을 찾아 도착한 곳. 꽃이 가득한 공원을 누비는 한 여인이 있었으니 몸매도 그렇고 오늘 우등생은 굉장히 젊은가 봅니다. 그런데 얘들아! 와, 큰애들 있네. 어려 보이는데? 초등학생 두 아이를 뒀다곤 믿기지 않는 탄탄한 몸매. 오. 군살이 없네. 아까 걸음걸이도 되게 가볍잖아요. 안녕하세요. 다이어트로 건강도 지키고 몸매도 지킨 44살 맹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처녀 때는 솔직히 나는 살이 안 찌는 체질인 줄 알았는데 이제 두 아이를 낳고 이제 임신한 그 기간 동안 그냥 아침, 점심, 저녁, 새벽까지 그냥 길게는 뭐 새벽 5시까지 많이 먹었어요. 살이 제가 원래 50kg에서 80kg, 30kg가 확 찐 거예요. 두 번의 임신과 출산 후 망가져버린 식사 습관. 그로 인해 체중이 1.5배가량 증가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네. 그러네. 와. 유민이가 저보고 이제 처음으로 한마디가 엄마 너무 곰 같다고 너무 뚱뚱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너무 충격을 받고 이제 아이들도 어렸는데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은근히 아이들 하는 말에 맞아요. 상처를 맞아, 많이 맞아. 받더라고요. 급격하게 늘어난 체중은 건강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몸이 항상 뚱뚱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정말로 심했던 게 두통이 되게 심했었어요. 머리가 너무 아프고 그리고 밤에는 이제 다리도 너무 아팠었고
그런 증세를 있었지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이제 계속 지나갔었거든요. 건강검진을 그냥 받으러 갔어요. 교수님께서 정말 천운이라고 이제 한 달만 늦게 왔으면 이제 자궁을 다 드러내야 되는 상황이 됐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30대 후반의 젊은 나이에 자궁경부암을 진단받은 겁니다. 자궁경부암. 어머. 그때는 그 얘기 듣자마자 이제 거기서도 막 울었고 한 달 동안 집 밖을 안 나갔어요. 너무 놀랬겠다. 너무 놀랬겠어. 우등생 같은 경우에는 좀 젊은 나이인데 어쨌건 초기이긴 했지만 암이 있었잖아요. 암이 있으셨던 분들은 사실 비만을 더 조심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연구에 따르면 비만인 암 환자는 2차 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있었던 원발성 암 말고 다른 부위에 또 암이 발생할 확률이 대장암 같은 경우는 3.5배나 높다라고 하고요. 비뇨기계나 생식기계 암은 3.6배 정도, 그러니까 정상인보다 그 정도나 더 2차 암의 발생 위험이 높게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건강해져야 되겠다 하고 그 계기로 이제 운동을 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네. 어머 어머 어머. 꾸준한 노력으로 27kg을 감량했다는 우등생. 출산 전보다 몸이 더 좋아졌다는데요. 아, 운동하고 대회도 나갔구나. 아, 열심히 하셨네. 제가 몸무게 80kg까지 쪘을 때 이 옷을 매일 입고 다녔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옷이 정말로 꽉 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 주먹이 2개 들어갈 정도로. 이런 거 꼭 갖고 계시더라고요, 살 빼시면. 중년 다이어트에 성공한 비결은 꾸준한 노력이라는 우등생. 그런데 아니 운동은 안 하고 아이들과 함께 누워서 뒹굴뒹굴 책이나 보고 있습니다. 대체 운동은 언제 한다는 거죠? 누워있는데? 아, 제가 누워있는 것 같아 보이시는데 제가 뒹굴거리면서 하는 뒹굴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닌 거지. 우리 집 방바닥이 곧 헬스장이 되는 뒹굴 운동 함께 배워볼까요? 무릎을 딱 세우시고요. 좌우로 트위스트를 해주시면 복부와 옆구리 운동이 됩니다. 아우 나 저건 매일 할 수 있어. 너무 좋다 저 운동. 나도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에서 저거 해요. 아, 그러고 나서 일어나면 허리가 덜 아프고. 책을 보거나 TV를 보면서도 할 수 있는 뒹굴 운동. 우등생이 매일 요 운동을 하게 된 이유가 있다는데요. 보통 헬스장을 가시려고 하면은 집에서 준비를 하고 가야 되잖아요. 씻고 뭐 옷 입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귀찮아가지고 한두 번 가다가 포기를 하게 되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이렇게 뒹굴거리다가 뒹굴 운동을 하면은 정말 뱃살도 쏙 빠지고 허벅지 근력도 정말 좋고 정말 탄탄해지는 것 같아요. 그냥 정말 뒹굴뒹굴하면서. 어렵지가 않으니까. 책 들고 있으니까 팔살도 빠지겠다. 앉아서 운동할 수 있는 운동인데요. 우선 팔은 이렇게 가슴으로 교차해주시고 목이랑 이렇게 같이 틀어주시는데 다리는 같이 천천히 반복해서 트위스터로 해주시면 돼요. 회사에서도 간단하게 앉아서 할 수 있는 이른바 앉아 운동이랍니다. 회사에서도 이렇게 앉아있거나 틈틈이 이제 운동을 하시면 뱃살도 쏙 빠지고 허리도 날씬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우등생이 하는 운동 좀 앉아서 다들 할 수 있는 거니까 다 같이 해볼까요? 네. 팔을 모으고 자 왼쪽 하면 다리를. 왼쪽 발을 오른쪽으로. 이거 은근히 오른쪽. 힘들다. 이거 엄청 힘들어 이거. 오, 배에 힘 많이 들어가는데? 야 나는 후끈 달아오른다 야. 오, 후끈 달아올라. 땀 날라 그래. 운동 능력이 좀 떨어지시는 중년이나 노년 분들도 좀 하시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2가지 운동 집에서도 좀 꾸준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뭘 할까 했는데 배 위에 수건을 올려뒀습니다. 아, 이거는 장 마사지 해주는 배꼽 힐리 운동이에요. 괜찮다. 다이어트를 하시면은 변비가 많이 생기시잖아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싸야 되는데 이렇게 배꼽 주변으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면은 정말로 쾌변도 되시고 그리고 식욕도 감소가 돼요. 이름하야 배꼽 마사지.
함께 배워볼까요? 따뜻한 수건을 이렇게 배 위에 올려주시고 배꼽 기준으로 해서요. 이렇게 N자 모양으로 이렇게 꾹꾹 눌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변비는 안녕이랍니다. 외부적으로 좀 자극을 주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적절하게 림프순환이나 혈액순환을 좀 도와줄 수도 있고 연동 운동을 일단 도와주면서 얘기하신 것처럼 변비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식탐이 고민이신 분들도 배꼽 주변 이렇게 찜질을 해주거나 했을 때에도 식탐이 좀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한 번쯤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됐네. 대체 무슨 시간이 됐다는 거죠? 뭐야 그게? 네, 이게 제 간헐적 단식 시간표인데요. 오전 10시에서 저녁 6시까지는 제가 이제 먹고 싶은 음식을 먹고, 그리고 이제 공복을 주기 위해서는 오후 6시부터는 아무것도 먹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도 비어지면서 독소가 빠져나가는데, 제가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음식을 먹어도 살이 빠지더라고요. 그리하여 식사 준비 시작! 중년 다이어트 성공 식단 정말 궁금한데요. 오늘은 고추전하고 고추 샐러드를 만들 거예요. 고추 샐러드? 이 오일고추는 칼로리도 낮고 섬유질이 풍부해서 제가 자주 먹는 건데요. 아이들도 정말 좋아해요. 고추전 만들기 어렵지 않아요. 잘 다진 채소들과 고기, 달걀을 잘 버무리고요. 씨를 제거한 고추에 쏙쏙 넣어주세요. 아 저렇게 고추전. 맛있겠다. 이제 맛있게 지글지글 부치기만 하면 끝! 이번엔 매운 고추를 활용해서 만드는 고추 샐러드. 고추를 총총 썰어준 뒤 된장, 마요네즈, 들기름, 설탕을 넣고 섞어줍니다.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오이고추전과 매콤한 오이 샐러드까지 우등생의 식단 완성! 저 맛있겠는데? 딱 보면 느낌이 오잖아. 아 밥도 그냥 정말 딱 적당하게. 매콤한 고추 샐러드를 먼저 먹고요. 그다음 맛있는 고추전을 먹어주는데요. 이렇게 중간중간 매운맛의 고추를 먹으면 식사량이 줄어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랍니다. 내가 풋고추 엄청 좋아하거든. 아 배고파. 우리 우등생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저 매운 거 잘 먹는다 그랬죠? 네, 역시 이 고추가 말이죠. 네, 이렇게 확실하게 다이어트를 잡는 데도 도움을 줬네요. 매운 음식이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네. 고추에 포함되어 있는 캡사이신 성분이 제가 아까 체지방 분해를 좀 도와준다고 했잖아요. 다만 좀 위가 약하신 분들은 이걸 너무 과하게 먹으면 속 쓰리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량 드시는 게 중요하겠죠. 현명한 다이어트 방법으로 단순히 외적인 기준 말고도 좀 건강할 수 있는 복부 비만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반장 먹느냐고 인사할 수 있어요? 인사해드리는데 이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차렷! 선생님 교대예요. 경례! 수고하셨어요.